안녕하세요. 인디게임 개발사 코스다츠의 대표이자 기획을 맡고 있는 김혜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작년에 출시했던 언폴디드 참극에 대해서 포스트모템을 주제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 게임을 어떻게 기획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 개발하고 나서 잘 된 것은 무엇이고 잘 안 된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개발 중인 저희 프로젝트에 이전 프로젝트의 피드백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코스다츠는 2017년 12월에 결성된 인디게임 개발팀이고요. 회사로서는 올해 창업을 했습니다. 저 김혜민이 기획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맡고 있고, 공동대표 전흥재령이 아트 전반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이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보유저 1호가 찍은 사진인데요. 저기에 보이는 동그라미 안에 작은 점 하나가 바로 지구입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이 점을 가리켜서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문화와 역사가 저 작은 점 하나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런 뜻으로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창백한 푸른 점 하나에서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다른 점들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우주에는 얼마나 다양한 가치가 존재할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고요. 그렇게 저희 팀명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명인 코스다츠는 코스다츠 플러스 다츠의 합성어로서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처럼 다양한 다원적인 가치들을 게임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저희 게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언폴디드 참극은 1시간가량의 플레이 타임을 가진 포인트 앤 클릭 장르의 어드벤처 게임으로 모바일 플랫폼으로 작년에 출시가 되었고요. 저와 공동대표 2인에서 개발을 한 게임입니다. 줄거리는 제주 4.3 중에서도 북촌리 학살 사건을 다뤘고요. 제주 4.3 부촌리 학살 사건을 마을에 사는 소년 동주의 입장에서 풀어낸 포인트 앤 클릭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앞서서 말로 설명드리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도식으로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루카스 아츠식 게임 플레이에다가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섞은 게임이 바로 언폴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이런 게임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2018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18년은 제주 4.3 70주년이 된 해였습니다. 저는 우연히 TV로 추념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주 4.3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물론 전혀 알지 못한 건 아니었고요. 이 왼쪽에 보시는 국사 교과서에서 한 줄을 배우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다였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 분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서점에서 현기영 선생님의 순이삼촌을 접하고 나서 혹시 나만 몰랐나? 하는 생각이 들고 좀 부끄럽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나름대로 국사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그냥 교과서에서 또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고 넘어갔다는 거.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좀 더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게 확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통계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4.3에 대한 인지도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긍정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 4.3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세히 알고 있는지, 또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표가 좋다고 볼 수 없는데요. 특히나 저같이 제주도민 출신이 아닌 바깥 사람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제주 4.3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잘 모른다, 또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즉, 이름 정도는 들어봤을지언정 정확히 어떤 일인지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제주 4.3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주 4.3을 다양하게 알리고자 시도를 해왔습니다. 영화도 있고, 만화도 있고, 또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은 없었습니다. 저는 게임이 가진 상호작용성,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제주 4.3을 게임을 통해서 알리고자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게임으로 알리는데 왜 포인트 앤 클릭 어드벤처라는 장르를 선택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어드벤처 게임이라는 장르, 포인트 앤 클릭 어드벤처라는 장르는 사람을 해치는 것만 빼고는 다 잘 표현할 수 있는 장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표적인 게임 2개의 예시를 들어서 표현하자면은 위에 보시면은 드롭시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되게 제가 재미있게 했던 게임인데 무섭게 생겼지만 마음씨 따뜻한 광대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우정을 쌓는 게임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편의나 또는 고민들을 들어주고 함께 포옹을 하면서 우정을 쌓는 게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드벤처 게임 장르가 아니면은 이런 게임 만들기 힘들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예, 아래쪽의 게임은 나이트 오브 더 래빗이라는 게임인데요. 마법사가 되고 싶은 소년의 모험을 담은 포인트 앤 클릭 어드벤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소년의 모험,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그대로 어드벤처를 다루는 게임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렇게 인물의 여정을 담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장르가 바로 포인트 앤 클릭 어드벤처라고 생각해서 장르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개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건데요. 표를 보시면은 이제 저희 게임은 멀티플레이 게임도 아니라서 서버,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프로그래밍도 들지 않고 유지보수 비용도 들지 않고 그리고 적도 없고 전투도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인공지능을 구현할 필요도 없었고요. 그리고 2D 그래픽이기 때문에 3D 모델링도 할 필요가 없었고 또 프레임 바이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사용해서 2D 리깅 같은 것도 전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의 구성도 배경, 캐릭터, 그리고 기타 등등 UI 정도로만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트 에셋에 대한 기획도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저희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했던 건 기획력과 그리고 아트뿐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 인디 게임들도 최근에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올려놓은 2가지 게임들이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통점은 둘 다 액션 게임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디게임의 메이저는 액션입니다. 그렇다면은 인디게임의 인디는, 그러니까 인디게임에서 새롭게 발굴해야 될 장르, 마이너한 장르는 어떤 장르일까요? 저는 어드벤처 장르야말로 인디게임의 인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기획 과정 그리고 개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타트업의 방법론 중에 린 스타트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전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자전거 부품을 조립하는 게 아니라 앞서서 먼저 간단한 것부터 만들어 봐야 한다는 게 린 스타트업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스케이트보드도 만들고 그 다음에 킥보드도 만들어 봐야지 자전거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된다는 건데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복잡한 게임을 만들기 이전에 간단한 게임, 짧게 만들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개발 기간은 총 4달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달은 프리 프로덕션 단계로서 우리랑 비슷한 다른 게임들을 플레이해보고 그 게임들은 어떻게 개발했는지를 분석하고 또 우리 게임에 맞는 것은 어떤 방향일지를 정하는 단계였고요. 나머지 3달은 제작이었는데 세부적으로 퍼즐 디자인, 내러티브 디자인, 그리고 약간의 프로그래밍과 다양한 아트 에셋들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게임을 출시하고 난 후에 어떤 것이 잘 됐고 또 어떤 것이 안 됐는지를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팀워크입니다. 저희는 팀워크가 꽤 괜찮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는 역할 분담인데요. 아무래도 저는 아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요. 또 공동대표는 기획과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기획과 프로그래밍을 하고 공동대표가 아트에셋을 전담을 하고 많은 인디게임 개발팀에서 팀원으로 활동을 하고 직원으로 활동하지 않다 보니까 책임 소지를 놓고 다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갈등들이 없었던 게 저희 게임이 잘 출시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잘 된 것은 퍼즐 디자인이었습니다. 우측에 저희 실제 개발할 때 썼던 퍼즐 디펜던시 차트를 올려놨는데요. 포인트 앤 클릭이라는 장르는 이미 정립된 디자인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 방법론이 바로 퍼즐 디펜던시 차트입니다.
루카스 알츠 출신의 명개발자인 론 길버트 씨가 고안해낸 퍼즐 디펜던시 차트는 퍼즐 간의 의존 관계를 파악하기 용이하고 또 병목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포인트 앤 클릭 어드벤처뿐만 아니라 퍼즐이 들어가는 모든 게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행히도 론 길버트 씨가 개인 홈페이지에 퍼즐 디펜던시 차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글을 써주신 덕분에 혼자서 공부를 하면서 익힐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포인트 앤 클릭 어드벤처의 디자인에 관심 있다면 그분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건 저희 게임의 아트입니다. 이런 아트 가지고 어떻게 잘 됐다고 하느냐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저희 게임 아트의 목적은 질보다는 양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한 사람이 정해진 시간 동안 수많은 에셋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가 하나의 도전이었고요. 제일 간단하게 필요한 부분만 색칠하고 대부분은 다 라인 드로잉으로 그림을 그리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애니메이션만 넣는 등으로 아트 에셋의 부담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 결과 약 20장의 배경, 3개의 컷신, 그리고 10명의 캐릭터들을 정해진 시간 안에 구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잘 안 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까 전에 4달을 개발 기간으로 잡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실제로는 한 달이 더 걸렸습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알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 등장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한영 번역 같은 경우 게임을 글로벌 마켓에 출시를 하려면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영어로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마추어임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번역을 한 건 스스로가 믿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거를 고치고 고치는데 여러 시간이 걸렸습니다. 플레이 테스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 게임을 완전히 개발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 수많은 테스트 과정이 필요한 것은 게임 개발자 여러분들은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전문 QA팀이 없는 관계로 저희가 직접 플레이 테스트를 했고요. 그 결과 플레이 테스트에만 일주일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기획 단계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아트 에셋들이 개발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 아트 에셋들을 그리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달이 더 걸렸지만 이 한 달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요. 총 저희가 예상했던 개발 기간 4달이기 때문에 실제로 걸린 기간이 예상했던 개발 기간의 125%가 걸린 셈입니다.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2년짜리 프로젝트였다면 더 긴 개발 기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넉넉한 개발 기간을 세우고 또 꼼꼼하게 기획을 하는 식으로 보완을 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부족했던 것 중에 하나는 고증입니다. 사실 앞에서의 일정 조절 실패가 작은 문제로 여겨질 정도로 큰 문제인데요. 왼쪽을 보시면은 이게 삼나무 숲입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제주도의 삼나무 숲입니다. 단순히 이 사진만 봐서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겠지만 사실 삼나무는 제주도 고유종이 아니라 일본에서 들여온 외래종입니다. 그것도 일제가 자기 나라의 종을 이제 제주도에 옮겨와서 심은 건데요. 게임의 배경이 되는 1948년도에는 이렇게 울창한 삼나무 숲이 있을 수도 없거니와 일제가 강제로 옮겨 심은 삼나무 수종을 제주도의 자연환경으로 소개한다는 것은 뭔가 게임이 추구하는 방향과 맞지 않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증 문제들이 특히 장소나 인물에 대한 고증 문제가 저희가 가장 안타까웠던 점입니다. 또 하나 아쉬웠던 점은 마케팅입니다. 먼저 저희가 개발 단계에서 막연하게 잘 만들면은 알아서 사람들이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좀 잘못된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게임 출시된 이후에 커뮤니티, 그러니까 각종 게임 커뮤니티에 홍보글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반응은 없었고요. 4.3에 관련된 기관에도 저희가 메일 등으로 연락을 했는데 연락에 대해서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구글 광고였는데요. 광고의 단가가 게임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보다 높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손해였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반응은 얻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위의 사항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저희 게임 마케팅은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차후 프로젝트에서는 좀 더
체계적인 마케팅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된 것과 잘 안 된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저희 게임에 그럭저럭 만족할 만한 결과를 냈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 프로젝트에 이 교훈들이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게임이 언폴디드 동백 이야기입니다. 내년 3월 스팀 출시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증을 새롭게 일신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저희가 직접 제주도에 다녀와서 사진도 찍고 또 스케치도 하고 메모도 하면서 실제 그 장소가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는지 또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구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고요.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주 4.3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알리는 게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아트입니다. 예전 게임이 질보다 양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둘 다 챙기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아름다운 아트와 더 눈에 띄는 그림체로 많은 분들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특히 예전 게임의 중심 아트 테마였던 흑백톤의 그림과 또 캐릭터를 상징하는 색깔 등의 사용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게이머들에게 우리의 프로젝트를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뭔지 찾다 보니까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소재가 떠올랐습니다. 이미 다양한 인디게임 프로젝트들이 텀블벅에서 후원을 받고 그리고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몇 달의 준비 끝에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을 했고요. 성황리에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작은 관심이지만 이런 관심들이 우리 게임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게임이 스팀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의 스팀 유저 수가 얼마나 될까요? 466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세계의 스팀 유저 수는 과연 얼마일까요? 1억 개입니다. 이게 상징하는 게 뭔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스팀이라는 시장에서 게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수 시장보다도 글로벌 마켓에 대한 마케팅을 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 글로벌 마켓에 대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게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세계의 사용자들에게 우리의 게임을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좌측의 사진이 물산 장려 운동인데요. 신토부리를 외치면서 우리 물건은 우리가 직접 쓰고 그리고 우리가 소비를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마케팅은 내수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숫자로 설명드리자면은 국내 스팀 유저는 약 466만 명입니다. 그리고 세계 스팀 유저는 약 1억 명입니다. 그러니까 466만 명짜리 시장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를 알려야 한다로 충분할지도 모르겠지만 1억 명의 사용자가 있는 스팀 글로벌 마켓에 우리 게임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런 구호로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게임을 더 세련되게, 더 아름답게, 더 재미있게 만드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저희도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SNS 홍보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해외 게임 매거진에 저희 게임의 리뷰 요청을 한다든지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확실히 글로벌 마케팅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정답은 없습니다. 저희도 그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2020년에도 수많은 어드벤처 게임이 출시되었거나 출시될 예정입니다. 주옥 같은 게임들 사이에서 우리가 경쟁을 했을 때 우리 게임이 과연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요? 저희가 먼저 해보고 그 결과를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스팀에서도 우리 게임이 통할지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스다츠의 대표 김혜민이었습니다.